멍한 상태에서 책 읽으면 읽으나 마나죠. 핵심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걸 깨달음 찾기라 그러는데요.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결국은 자기 관심이에요. 하고 여러분들 책 읽으면서 그런 느낌 받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사람들 정말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강하죠. 책을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책을 붙들어요. 그런데 책을 펴기만 하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의 핵심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잡아내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책을 무려 1시간이나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 멍한 정신 상태야. 심지어는 책만 읽으면 졸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요, 결국은 핵심을 파악해내는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방법이 있어서요. 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책을 열면 핵심을 파악해내는 즐거움 때문에 뇌가 바짝 긴장해서 뇌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자, 제 첫 번째 답을 들으시고 아니 핵심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데 어쩌란 말씀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요 정말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오랜 시간 2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놓으니까 뭔가를 읽고 그중에 핵심을 파악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책을 읽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도 송출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강의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연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증은 재미있는 게 내가 이제 궁금증이 없어. 그러면 책을 보지 않습니까? 책의 목차라든지 또는 책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세계가 있어? 그거 궁금하네? 이렇게 궁금증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뇌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뇌의 작동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뇌는 어느 부분이지? 이거 되게 궁금하네. 그러면 그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게 여러분들 자연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도 책의 앞부분을 보다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원천적인 궁금증,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독서와 연결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도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상은 내가 한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책 안에 세부적인 궁금증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큰 궁금증은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성되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자, 궁금증이 생겼어. 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보이면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뇌가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그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핵심 부분이 전두엽 부분에 있다네. 그렇구나.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나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전두엽이 또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진대. 전두엽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해졌어요.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전두엽에는 뭐 전두 피질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전두엽의 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 궁금증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중요함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의 답, 그것이 궁금증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인지 능력이라는 것의 기본 원리를 또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책을 읽으면 이런 경험 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어서 알게 된 것하고 같은 책을 나이가 좀 들어서 읽었을 때 알게 된 것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의 인지 능력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범위에 약간 플러스한 부분만 궁금해하고요. 그 궁금해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의 인지 능력의 수준에 맞게만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책에 쓰여진 것을 다 내가 먹으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독서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현재의 인지 능력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오독이란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저자가 1, 2, 3, 4, 5, 6, 7, 8, 9, 10을 썼어. 그런데 나는 1하고 5하고 10만 눈에 들어와. 그러면 그게 오독일까요? 오독이 아닐까요? 일단 그것은 오독은 아니죠. 또 하나, 저자는 A, B, C라고 얘기했어. 근데 나는 A-B-C-로 그것이 인식됐어. 이거는 오독에 해당하죠. 그러나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이 저자의 열린 책의 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쓴 내용을 제 마음 그대로 미러링 하듯이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외워서 실행하면 참 좋겠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꼭지를 썼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생각의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자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얘기는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자의 생각을 풀어가는데 하나의 출구 같은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좋겠다. 키미칸이 쓴 거인의 노트는 A, B, C, D, E라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A-B-C-E-E라는 인식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쓰여져 있는 저자의 의도의 포인트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은 독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긍정적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독서의 태도의 측면에서 오독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장려될 지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가정입니다만 저자의 인지 능력 수준과 거의 비슷한 인지 능력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저의 의도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 그 똑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뭐하러 제 책을 읽습니까? 안 읽어도 되죠. 논리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독의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책은 저자와 독자의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독자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에 하나의 출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자의 생각을 우리가 100% 저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우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지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해내는 게 불가능하겠죠. 제가 앞서서 이미 궁금증과 핵심을 찾아내는 것,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저는 그냥 서점을 가보시길 권해요. 또는 도서관을 가보시길 권해요. 책 제목을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궁금하네? 이것을 책 속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요, 핸드폰을 켜놓고 유튜브를 쭉 보지 않습니까? 쭉쭉 보다가 지금 유튜브에서 뭘 보고 싶은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쭉 제목을 보다가 이거 재밌겠네? 이거 궁금하네? 그런 것을 클릭을 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궁금증이 발생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은 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까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심심해. 그런데 유튜브를 봐야겠어. 똑같이 내가 오늘 좀 심심해. 오늘은 조금 고급지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뒤져봐야겠어. 같은 생각작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 속의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의미 있는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 또는 책을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책도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아서 그것을 읽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따라서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증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네,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체적 독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정말 주체적 독서를 권해요. 이거는요, 다음 세 가지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미 1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궁금하니까 읽는 거예요. 궁금증이 없는데 도서관 가라 그랬잖아요. 도서관 가서 쭉
돌아봤더니 이게 궁금해졌어. 그때부터 주체적 독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지만 그것은 나의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또 궁금증을 그냥 큰 틀에서만 놔두지 마시고요. 책을 읽어가면서 계속 궁금증을 구체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 질문이에요. 책을 앞부분에 읽을 때는 요 질문, 몇 쪽 읽다가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 질문을 해가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요, 요점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책을 읽다가 나의 궁금증,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았어. 그 답을 찾으려고 읽어야지 그냥 책에 쓰여진 것을 다 이해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책을 쭉 이해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답이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이거였구나. 이 깨달음, 요 기쁨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깨달음에 기뻐하는 독서, 이게 두 번째 주체적 독서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식도 자기, 깨달음도 자기, 여기에 기쁨이 있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이 있죠. 그것이 이 깨달음에 의해서 약간씩 변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크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식이 조금 더 쌓여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고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방법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그 행동의 방법을 책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경신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너무너무나 잘하고 싶어. 글쓰기 방법과 관련된 것을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방법을 변화, 진화시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엄청 중요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책을 읽다 보면요, 나의 2년 후의 목표가 더 구체화돼요. 책을 읽다 보면요, 나의 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책은요, 우리의 정신작용 모두를 좀 체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체계 안에 들어갈 다양한 요소들을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달을 해줘요. 일종의 추체험, 간접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흡수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심지어는 꿈을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변화, 진보를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 막 지루하고 각 잡아서 책상에 앉아서 막 엄청 공부하고 외우는 그런 존재? 이거 아니죠. 책은 불용한 존재 아니죠. 책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존재가 없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체적 독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법의 변화, 인생의 지향의 변화, 꿈의 변화, 이 모두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멋진 독서가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